안녕하십니까. 안전개선팀 변성호 폴입니다. 저희가 안전보건 관리에 있어서 정부에서도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위험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중요한 게 위험성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위험성 평가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동영상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가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위험성 평가 설명은요. 이거에 대해 설명은 저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위험성 평가 따라잡기라는 매뉴얼, 안전개선팀에서 제작한 매뉴얼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부터 해서 그 레미컴 업종에 맞는 위험성 평가 내용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작을 할게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쉽게 말해서 위험성을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우리 작업장에 사업장 내에 그 위험한 요소가 있는지, 위험한 게 있으면은 그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추정하고, 그래서 많이 위험해, 그러면은 이거는 위험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개선 조치를 하고, 그에 대해서 기록 보관을 하고, 또 다른 우리 근로자들한테 인지를 시켜서 이런 유해 위험 요소를 해소를 했다, 이런 절차까지 가는 게 위험성 평가예요. 그러니까 쉽게 위험한 거 없애고 안전하게 만들자,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게 되겠죠. 이제 위험성 평가 계약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뭐 이론적인 부분은 좀 쉽게 간단하게 뭐 넘어가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 누가 하는가? 위험성 평가 누가 하는가?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주체가 돼서 하는데, 뭐 이런 사업주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사업주는 이런 안전법 관련 직책자들이 중심이 돼서 근로자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주체는 사업주고, 참여는 뭐 직책자와 근로자들이다. 그래서 뭐 위험성평가 역할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위험성평가 대상은 뭐냐? 위험성평가 대상은 위험한 건 다 위험성평가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로 하면은 뭐 업무 중에 근로자에게 노출되거나 확인되었거나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뭐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위험한 거, 위험한 상태, 위험한 설비, 위험한 장소, 이거는 다 위험성 평가 대상이다. 왜? 위험한 요소를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뭐 매일 수행하는 업무 외에 수시 임시로 하는 비정형 작업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유해 위험 주변에 뭐 자격 영향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뭐 아차 사고 같은 경우, 아차 사고 발생하면은 이거 위험했다, 이거는 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면 없애야 하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비단 안전뿐만 아니라 질병 이런 부분도 해당이 돼요. 내가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 귀가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사무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오랫동안 뭐 타이프 치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렇잖아요. 막 키보드 열심히 치다 보면 막 이게 팔이 아프고, 이게 장기적으로 누적되면은 이 근골격계 질환이 되거든요.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란 거는 뭐 질병, 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위험하다가 되는 거는 다 위험성 평가 대상이다. 특히 가장 우리가 지나가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있는데, 명확하게 위험성 평가가 되는 대상도 있잖아요. 사고가 발생했어, 아차 사고. 뭐 동종업계 사고가 있어요. 동종업계, 우리 레인펌 업종에 우리도 저런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저 회사에서 저렇게 해서 사고가 났어.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그 위험 요소에 대한 계산이 안 돼 있어. 그럼 그것도 위험성 평가 대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위험성 평가할 때 동종업계 사료도 참고를 하자. 근데 이제 근로자가 참여를 해야 돼요. 위험성 평가는 특정의 뭐 사업자고 특정의 직책자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근로자가 참여를 해요. 내가 하는 업무에 있어서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나만이 하던 업무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거 위험한 것 같아. 그럼 이제 위험성 평가를 참여를 하는 거죠. 이게 위험합니다. 개선할 분들한테 건의를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SNS 이용해서 저쪽에 뭐 좀 미끄러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저러다가 다 크게 다치겠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SNS 단톡방, 우리 유진기업은 잘 돼 있어요. 각 사업장마다 그 SNS 단톡방 이용해가지고 올려서 이거 개선해달라.
그리고 사업장마다 안전 제한하면 다 설치했죠. QR코드 이용해서 아니면은 실제로 그냥 종이 적어서 넣는 걸로. 그래서 이런 데다가 저희 참여를 해서 우리 위험성 평가를 계속하자.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특정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분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안전은.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게 안전하지 않다 하면은 그 건의를 하고 알리고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위험성 평가다.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다. 뭐 여기 참여이신데 뭐 SNS 우리 각 사업장마다 뭐 본사는 없지만은 각 사업장마다 단톡방 다 있잖아요. 단톡방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저기 신고를 하고 그러면은 개선 투자면 개선 투자고 또 올리고 안전점이나 활용하고 뭐 그리고 가끔 안전개선팀 주관해서 이벤트도 해요. 그럴 때도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또 위험성 평가를 근로자가 참여한 거다. 그럼 위험성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간단하게 유해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요. 유해 위험 파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 세론장에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에 미끄러져서 떨어질 추락할 위험이 있어. 그러면은 위험성 결정해 보자. 어느 정도 위험하냐? 많이 위험하냐? 적게 위험하냐? 뭐, 저 정도 해서 뭐 하나도 안 다쳐. 이런 위험성이 허용이 낮은 거고, 아니면 저 떨어지면 최소 뭐 발목은 부러지겠는데 이러면은 위험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험성 수준을 결정을 해요. 그 결정하면은 이걸 허용 가능한 위험과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이라거든요. 허용 가능한 위험은 까지는 계산을 안 해도 되죠. 근데 허용 가능하지 않다. 이거 그대로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방법이 또 있어요. 빈도관도법, 체크리스트법, 유형수술 3단계 판단법, 핵심 기술법이 있는데 저희는 빈도강도법에 대해서는 설명할게요. 이게 원래는 FM대로 하는 거고 체크리스트나 이런 거는 이제 위험성 평가가 좀 하기가 어렵다. 이런 사업장 같은 데서는 뭐 아니면 이제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게 이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건데 보통 제대로 하려면 빈도강도법으로 해야 돼요. 그럼 빈도강도법이 뭐냐?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곱셈, 덧셈 해서 위험성 크기를 산출을 해요. 위험성이 얼마 크다. 아까 허용 가능한 위험, 허용 불가능한 위험 그걸 산출을 해가지고 그거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그래서 빈도는 뭐고 강도는 뭐냐? 빈도는 발생 가능성, 얼마나 자주 발생할 수 있냐? 강도는 이게 한번 발생하면 얼마나 크냐? 예를 들어서 빈도 가능성이라 하면 이제 고소 작업을 해요.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뭐 안전대나 이런 거 없어. 이런 거 안 하고 해. 근데 뭐 약간 높아. 그래서 떨어져도 크게 다치진 않아. 근데 쉽게 떨어질 수가 있어. 이거 좀만 발 헛디뎌도 막 떨어져. 그럼 빈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3m 높이 정도 돼. 떨어지면 그냥 사망이네. 이러면은 강도가 높은 거예요. 뭐 낮아서 뭐 떨어져도 뭐 약간 발만 약간 살짝 이게 아차 하고서 접지는 수준이다. 이러면은 강도가 낮은 거겠죠. 그런 식으로 강도하고 빈도를 추정을 하셔서 이걸 곱하는 거예요. 여기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통이면 부주의하면 피해가 발생하겠다. 내가 신경만 써서 이렇게 발 디디고 하면은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는 않아. 근데 딴 생각하면서 작업하다 보면 이게 발 헛되서 떨어질 수 있어. 그럼 보통이에요. 근데 한 번 떨어졌더니만 한 달은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높은 위치에 있어. 뭐 사망까지는 안 가. 죽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거 다치면 크게 다칠 것 같아. 그러면은 강도가 3이 되겠죠. 그러면 3 곱하기 3하고 3하고 곱하면 뭐예요? 9죠. 그러면은 이게 9예요. 9가 위험성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하나하나 평가를 하는데 이게 정해진 답은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또 사람마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저게 뭐 다칠 거냐? 아니면 저러면 크게 다치죠. 그렇기 때문에 빈도하고 강도를 산출할 때는 같이 이제 위험성 평가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좋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빈도 강도는 뭐 5, 4, 3, 3이 있는데 저희는 5, 4에 의한 빈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9가 나왔어요. 9가 나왔는데 9는 뭐냐? 이게 있잖아요. 중대성 9. 보통이네. 보통 수준이네. 근데 보통 수준이면은
위험성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건 우리 회사 기준이에요. 딴 회사는 또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우리 회사 기준이니까 우리 회사 기준대로 설명드리는데, 그럼 9예요. 보통 8에서 9. 아, 허용 불가능이네. 안 돼. 이건 계산을 해야 돼. 근데 보통 8에서 9는 보통이고 허용 불가능인데 계산 방법은 당장 막 크게 이렇게 위험하진 않아. 진짜 당장으로 사고 날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사고가 날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계산을 하자. 그럼 언제? 6개월 이내는 계산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위험이 높으면은 빨리 계산돼야 돼. 이거는 언제라도 사고 날지 몰라. 빨리 즉시 계산. 반면에 허용 가능하다, 낮다, 필요에 따라 계산하면 이거는 굳이 계산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여유가 있으면은 또 필요에 따라서 계산하는 게 좋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위험성 감사 대책 어떻게 수립하냐, 이게 좀 잘 안 보이긴 한데, 이게 저희가 쓰는 위험성 평가 표예요. 이게 정기 평가에 쓰는 거고 다 사업장마다 이게 세팅돼 있고 우리 그 안전관리 게시판에 다 사업장별로 게시가 돼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위험 분류가 어떻게 되냐, 위험 세부 분류가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 위험이 발생하면 무슨 위험이 있어, 관련 근거는 이거는 법적 기준인데 이건 법으로도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현재는 뭐가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어디 추락 위험이 있는 난간이 있는데 이게 그냥 체인으로만 걸어놨어. 현재는 체인으로 떨어지는 게 체인으로 걸었는데 체인이 불안해. 체인을 넘어서서 이게 떨어져 추락할 위험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 강도가 평가해 보니까 위험성 평가 추정이 10위가 나왔어. 불가능이네. 그러면 이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 감소 대책에다 넣어야죠. 안전난간으로 다 바꿔. 기준에 맞게 한국 산업에 대한 안전 기준에 맞게 90cm 이상 높이의 그 2.7mm의 지름에 대한 봉으로 해서 그 철제로 된 100kg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안전난간을 설치를 해. 그럼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위험성이 뭐 10이었는데 뭐 1로 줄어들어, 아니면 4로 줄어들어. 그런 식으로 이제 위험 평가가 되는 거고요. 이거 체크리스트법이나 이런 건 간소하게 이런 상중하 판단법이나 간소한 부분이라 우리는 이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걸 이제 기록해서 아까 양식 보면은 기록하잖아요. 결제받고. 그래서 공유, 이것도 우리 안전관리 게시판에 다 저기 위험성평가 게시판에 올려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 아니면 다른 사업장 위험성평가 결과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여유가 되시면 가셔서 한 번씩 보고 이런 부분들이 개선됐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위험평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평가는 이제 사전 준비, 유해 위험인 파악, 결정.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허용 가능한 위험이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허용 가능해. 그럼 이런 내용이 있어. 공유하고 기록. 안 돼. 그러면은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서 다시 위험성 결정해.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위험성 보니까 12가 나왔어 처음에. 12 불가능이야. 불가능해. 그래서 위험성 감소 대책을 했더니만 4로 줄었어. 4는 허용 가능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절차대로 한다. 그래서 사전 준비란 뭐냐? 일단 규정을 가서 작성하고, 우리는 어떻게 위험성 평가할 거고 우리 회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어떤 절차일 건지 그거를 규정을 정해놓잖아요. 그 규정부터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걸 얘기하는 게 사전 준비. 원래 모든 게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뭐 우리 그냥 시작할래 얘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야 되니까 그게 첫 번째 단계 사전 준비다. 이때는 규정 작성하고 우리 회사의 방침, 추진 목표가 뭐야? 근데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조직은 어떻게 돼? 그리고 각 조직의 역할은 어떻게 돼? 그래야지 그 역할을 맡게 하니까. 그다음에 언제 해? 어떻게 해? 뭐 오사기법을 할 거야? 핵심 이용 기술법을 할 거야? 이런 거 어떤 절차로 해? 그다음에 뭐 그걸 참여하고 공유는 어떻게 할 거야? 뭐 기록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사전 준비가 미리 정해주는 거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위험평가하기 전에 위험평가 관련된 교육이 되어야겠죠. 담당자하고 관계자는 교육을 받아서 해야지 이 담당자가 이제 위험평가 실적으로 주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평가의 주체는 누구다? 사업주다. 그래서 이런 법으로 의무는 아닌데 이렇게 위험평가 사업주 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받아도 되는데, 위험평가 사업주 교육
요 2시간짜리는 저희 우리 회사는 매년 여름 한 6월쯤 해서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공장님 대상으로까지 확대해서 2시간씩 안전보건공단에서 강사를 분이 오셔서 교육을 해요. 그렇게 실제로 하고 있고,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은 각 사업장에서 지정한 위험성평가 담당자가 받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사전 준비가 하고, 그래서 이제 또 위험성 수준과 판단 기준 어떻게 할 거야? 우리 5사기법으로 할 거야? 우리 3상기법으로 할 거야? 그냥 우리 체크리스트 기법으로 할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위험성 수준은 어떻게 볼 거야? 이건 예시인데, 아까 얘기했죠. 위험성 수준 할 때, 5사기법에서 뭐, 허용 불가능 가능 나왔잖아요. 그거, 우리 유진기업은 그런 들어가거든요. 간단하게 하면 뭐, 높냐, 낮냐, 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위험한 수준의 기준.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 사전조사 이거는 이제 위험률 방어 뭐 정보를 미리 받는 거 법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통계 어디서 무슨 추락 협착 전도제가 가장 많다더라 그럼 그런 쪽 위주로 좀 정보를 많이 취합을 해야겠더라 규정 우리는 안전 규정이 어떻더라 법이 어떻게 되더라 법 중요하죠 산업법은 매년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 이런 정보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험평가를 하는 거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기준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안전 설비를 하는데 있어의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안전난간을 하면 90cm 이상으로 해야 되고 봉은 지름이 2.7m 해야 되고 하중은 100kg를 건져야 된다. 그러면은 위험성 평가를 할 때 그 기준에 맞춰서 그 안전 설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 정보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사전 준비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유해 위험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유해 요인 어떻게 파악해요? 나 그냥 가만히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 사업장에 뭐가 위험하지? 이거 잘 모르잖아요. 그 방법이 있어요. 뭐 관리 감독자나 아니면 뭐 담당자가 안전 순위 점검을 사업장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감독자는 항상 그 작업 전에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잖아요. 그 설비나 작업장의 이상 유무, 위험한 부분이 없는지 설비가 고장난 게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적응 점검. 뭐 안전개선팀에서 사업장 점검은 정기 점검에서 이건 개선해야겠다 이런 것도 되고 점검하는 방법. 그래서 했더니만 뭐가 위험한 게 나왔어. 이런 게 위험한 게 나왔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파악하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뭐 이런 아차 사고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 상시 제한. 이거는 내가 작업해서 내가 우리 사업장의 용접을 내가 다 해. 근데 용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화재도 많고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그 작업한 사람의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꼭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작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저게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한 창구는 뭐냐? 안전 제한이나 뭐 SNS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리자들이 직접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이 근로자들이 제한해야 방법. 아까 순회 점검 제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안전보건 자료에 대한 방법. 예를 들어서 우리 뭐 MSDS 유해 물질에 대한 뭐 그걸 게시를 안 했는데 안전보건 자료 보니까 이 물질은 산업법에서 규정한 유해 위험 물질이야. MSDS를 게시해야 되는 물질이야. 근데 우리는 게시 안 됐어. 해야지.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뭐 재해조사. 재해가 나면은 아차 사고 이런 거 나면은 당연히 이 위험 평가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요. 회의하다가 나올 수도 있고 질병 보고서 보니까 질병 보고서 환경 측정 건강이다. 특정수 검단 환경 작업 환경 측정을 했더니 말이 꼬였네. 했더니 여기 소음에 대해서 그 작업 환경 측정 이거 유해 위험 인자가 있다는 소견이 났어. 그럼 그거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해서 한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 요인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험 요인이 파악이 됐으면 이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게 정말 이걸 개선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개선 안 해도 이거는 뭐 다칠 수도 없고 뭐 일할 수도 없어.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오사기법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게 발생 가능성과 피해 중대성을 가지고 위험성 수준을 판단한다. 여기 뭐 매우 높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오사기법으로 해서 숫자로 하는 거. 여기 있죠? 보자. 있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8, 9 이상은 무조건 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판단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판단 기준 마련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제 참고로 보시는데 우리는 빈도관도법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평가 적절하고 조치를 한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험성 그 추정을 했으면은 아까 8에서 9 이상은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허용 불가능. 허용 불가능에서 그럼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예시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잖아요. 뭐 떨어질 곳이 위험이 있으면 안전단간을 하고 해전체에서 손가락 끼일 위험, 협착 위험이 있으면은 방호망이나 우를 설치를 하고 이런 형태. 여기서 뭐 비계를 사용해서 고수 작업할 때는 추락 위험 있는 곳에는 비계를 사용한다. 아니면 사다리는 어 넘어지지 않도록 아웃트리거를 해서 2인 1조로 작업을 한다. 아웃트리거 요거 우리 사업장마다 K사다리 다 쓰잖아요. 그 K사다리 없는 사업장은 사세요. 이거 꼭 필요합니다. 사다리로 작업할 때는 무조건 K사다리로 하고 그 외에 이동식 사다리는 무조건 그 이동용만 써야 돼요. 작업이 안 돼요. 그거를 이제 공학적 대책. 위험성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K사다리가 없어. K사다리 구입, K사다리로 작업. 공학적 대책으로 해결한 거예요. 위험성표한 거예요. 관리 대책? 야, 혼자 하지 마. 두 명이서 해. 그러면 이거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런 걸 교육시켜서 관리적으로 한다. 그리고 무조건 안전보호구는 무조건 이건 필수. 이거는 다른 아무 말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안전보호구는 필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위험성 감사 수립 실현한다. 로또, 뭐 게임 위험에서 전원 차단해서 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위험성 감사 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험해. 그럼 위험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 거기 감사 대책. 방어 정책을 한다든가 안전단가를 한다든가 계급은 닫는다든가. 그래서 위험성 평가를 계산해 공유를 해야죠. 공유 같은 경우는 할 때 이거 계산됐어. 앞으로 안전작업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공유할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감독자는 공정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사업장마다 SNS 단톡방 다 있잖아요. 올려요. 우리 사업장에 이 부분이 개선됐어. 이 부분이 위험한데 이 부분이 개선됐어. 공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우리 그룹웨어 들어가면은 안전관리 게시판에 그 사업장별로 위험평가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그 각 위험평가 담당자들이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하고 그 평가해서 개선한 거를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가서 보세요. 약간 수동적, 이건 좀 능동적. 이게 억지로 보여줘야지 보니까 보라고 하면 잘 안 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해라. 항상 봐주셔라. 공유. 기록및 보존. 그럼 위험평가는 종료의 개념이 없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유해염은 계속 생겨요. 그 다음에 우리 설비도 계속 바뀌어. 작업 절차도 계속 바뀌어.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기록해서 남겨야 되고, 위험성평가 기록은 완료부터 3년 이상으로 하는데, 최초 평가는 연구 보존한다. 우리 최초 평가 연구 보존하고 계속 기록을 남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위험평가 실시 시기입니다. 실시 시기는 이제 뭐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설명드리면은 위험평가는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상시평가가 있어요. 최초평가는 최초의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거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되는 날까지 실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장이 새로 생겼어. 그러면은 그 1개월 되는 날까지는 한다. 그러면 이 사업 개시일의 기준은 뭐냐? 보통 상제보험 성립을 기준으로 한다. 정기평가. 정기평가는 매년 1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정기평가는 그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매년 해서 이게 그 우리가 시설 아니면은 작업 공정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평가한 리스트가 쫙 나와요. 평가한 리스트들을 가지고 정기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험평가 때 수시평가 같은 경우 할 경우에 수시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 위험성이. 그러면 그때 수시평가를 해주거든요. 수시평가를 해줘서 그게 수시평가가 데이터가 쌓이면은 다음 연도 정기평가 할 때는 그 수시평가가 정기평가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년 정기평가는 업데이트 된다. 이게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위험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공정이 생기고 설비가 바뀌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면 기존 설비가 노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성 평가는 계속 발생을 하고 그거는 이 정기평가 매년 할 때마다 업데이트돼서 누적이 된다. 그러면 또 1년 후에 또
그동안에 또 평가한 것들이 또 누적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기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매년 업데이트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재검토잖아요. 뭐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정기평가에 전년도에 정기평가가 한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공장별로 작업장별로 있는데 그 부분들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왜 성능이 좋아. 이게 뭐 안전난간을 예전에 설치해서 위험성가 완료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전난간이 뭐 훼손이 됐어. 그러면 또 새로 위험성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기평가할 때. 그 다음에 근로적 교체 수반에는 뭐 변화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뭐 법령이 바뀌고 새로운 게 많아요. 설비가 새로운 게 어? 그 뭐 개선된 게 이런 게 적용되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을 따져서 정기평가를 해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수시평가, 상시평가가 있는데 수시평가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생기는 걸 실시를 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 설비가 바뀌었어. 이전 변경 해체가 되고 신규 도입 변경하고 그다음에 작업 절차가 바뀌고 이런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보는 수시평가는 이 개념에서 더 좀 범위가 넓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저기 우리가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일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위험 요인은 계속 끊임없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발생될 때마다 그때 평가를 계속 해줘요. 그것도 저희는 그 수시 평가의 범죄 들어요. 여기에 꼭 이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위험성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개선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그것도 수시 평가로 넣어준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통 상시평가하고도 로 볼 수 있죠. 수시평가뿐만 아니라 상시평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상시평가의 개념은 좀 약간 다른 게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수시평가, 정기평가를 실시한 거로 본다. 이거는 좀 우리와는 달리 그 규모가 좀 작은 사업장들에서 병기평가가 좀 어렵고 한 데는 그냥 상시적으로 위험평가를 계속 습관화 해야 되나?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하면은 그거를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인정해준다는 걸 내용이기 때문에 저 우리는 정기평가도 하잖아요. 수시평가도 하잖아요. 그 수시평가 안에 상시평가 개념까지 들어간 게 우리 회사의 위해서 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위험성 평가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위험성 평가는 작성은 이제 아까까지는 개요였어요. 개요였고 이번부터는 우리 유진기업이 어떻게 위험성 평가서를 작성을 하느냐 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게요. 이게 중복되는 내용도 많아요. 일단은 뭐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위험평가표를 다 작성이 되면은 여기 담당자들 해당되는 담당자 사인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요약해서 뭐 취지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내용이고 목차 이거는 우리 규정 유진기업의 위험평가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을 했고 이제 첫 번째는 회사교회에서 사업장 소개가 들어가요. 우리 사업장에 뭐 업종, 면적, 설비는 어떻게 되고 몇 명이고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공통적인 부분인데 레미콘 제조 공정 뭐 석산인 경우에는 이제 골재 채취에 대한 부분도 채취 공정이 들어가고 모래도 채취 공정이 들어가겠죠. 아스콘은 아스콘 제조 공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조직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름하고 이제 사진하고 연락처는 안 넣어도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년 사업장도 그렇고 본사도 그렇고 이제 안전 방침이야 뭐 세팅이 되는 거고 목표를 새로 세우잖아요. 그럼 올해 요거는 안전보건 방침만 바뀌지 않으면은 이건 똑같은 내용인데 목표는 이제 매년 바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바뀌는 거 해서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하나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안전보건 관련해서 목표를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월별로 우리의 목표는 이거고 내용 과제 달성 목표는 이거고 과제 내용은 이거고 그 다음에 매달 이건 이제 매달 업데이트가 되겠죠 진행 사항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무엇을 할 거고 안전보건을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할 거고 뭐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전년도께 들어가겠지만 위험평가 사업적 교육 이제 교육 받으면 교체해줘야죠. 사업적 교육 하겠어. 이거는 안전개선팀 주관에서 매년 6월달에 하고 있어요. 그거 확인서 사업적 교육 확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대표이사는 뭐 공장장, 이제 공장장도 같이 받잖아요. 공장장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직책자들에 대한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사업장마다 있잖아요. 그 교육 받은 거. 그다음에 관리감독자 교육 받은 거, QM실장, 공정팀장. 그 다음에 위험수평가 담당자 교육 받으면 요 확인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위험평가 인정 심사 받잖아요. 심사 받을 때 그 심사 받은 가장 최근 거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기 평가할 때 이제 매년 1월 1일부로 저희 공시험 공고를 하잖아요. 이거를 사업장에도 게시를 하지만은 이렇게 평가서에도 하나 넣어줘라. 실시 공고한 내용. 그 실시겠어. 요거는 이제 규정이에요. 우리 규정. 규정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 연습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겠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겠다.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책임권은 어떻게 되고 뭐 평가를 어떻게 하고 실시는 어떻게 하고 실시 방법 이런 내용들. 이 뭐 아까 얘기한 사전 준비, 뭐 유인 파악, 뭐 위원 추천 이렇게 차례대로 똑같이 들어가. 아까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위원 평가를 어떻게 실시하겠다. 근로자의 참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위험성 평가 이제 세부 발표. 이제 우리 회사의 이게 아니라 이거는 위험성 평가 세부 발표는 이 보통 이거 약간 회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유진격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로 불려 있어요. 기계적 요인이 어떻게 되고 전기적 요인이 어떻게 되고 뭐 화학적 요인이 어떻게 되고 해서 그에 대해서 무슨 위험이 있다 이런 거 규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험성 평가표 작성할 때 위험 분류하고 세부 분류 넣는 항목 있잖아요. 그거에 해당되는 게 이게 여기서 이걸 참고로 해서 해당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업장에 위험 요소는 뭐가 있다. 설비는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설비가 어떻게 수량이 몇 개고 용량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위험평가 연간 관련해서 뭐 교육이라든가 뭐 예산 집행이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거 계획 운영 계획에 따른 일정 관리 이것도 계속 매달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정기평가는 어떻게 실시하겠다. 우리 정기평가 유진기업의 정기평가는 6개 항목에 3개 38개 세부 분리해요. 레미콘 공정과 관련해서 입고 저장 투입 이송 계량 혼합 출발 부대 공정 이 각 단계별로 위험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위험 평가를 어떻게 했다. 이게 정기평가에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시설물 공정에서의 위험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시설물에 따라 작업 장소에 따른 위험이 있었잖아요. 사무실에 어떤 위험이 있고 실험실도 있고 사무실 뭐 전기 콘센트를 같은 경우 이렇게 그 스위치 없는 걸로 해서 화재 위험이 있을 수 있다던가 뭐 창고 같은 데서 뭐 물건 떨어질 위험이 있다던가 이런 것 위험성 각 위험성들을 파악해서 또 평가를 하시고 비정형 작업 생산 레미콘 제조와 상관없이 설비를 유지 보수하든지 뭐 마감 청소라든지 그런 유지 보수에 대한 작업 비정형 작업이죠. 설비 유지 보수 이렇게 해서 이런 뭐 믹서 고소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레미콘 QM실 실험실에서의 위험 실험실 안에서 제품 시험할 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또 건설 현장 가서 제품 시험할 때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뭐 우리 믹서 트럭에 대한 로더에 대한 뭐 기타 뭐 마당 청소할 때 대한 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사용 물질 유해 화학 물질이 뭐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들이 이 분류를 해서 우리는 정기 평가의 대상 실시 대상을 다 분류를 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회전을 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요거 위험평가 중에 뭐 촬영 기록 사업기인데 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6개 항목 38개에 대해서 이것들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38개의 시트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위험이 있냐, 충돌 위험이 있다, 전도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위험성 무슨 그 충돌 위험에서 어떤 위험이 있냐. 그럼 관련권 안 써도 돼요. 그 다음에 현재 안전보건 조치는 어떻게 되냐. 그리고 그럼 이걸로 해서 위험성 평가를 했더니만 위험성이 뭐 여기는 없는데 위험성이 높게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그때 정기 평가 때 이제 감소 대책을 하는 거죠. 뭘 감소 대책을 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개선은 언제 하겠다. 나중에 이 위험성 평가표 결제를 받을 때는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은 개선 예정이나 완료일 개선이 안 됐을 경우에는 공란을 둬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산을 하고 나서는 이걸 채우는 거예요. 여기다 기입 새로 기입하든지 인쇄를 하든지
기입해서 채워놓고 바뀌는 거죠. 그리고 위험성과 정기평가 개선 실행 어떻게 하겠다. 아까 그 위험 개선이 필요하다. 위험도가 호응 불가능한 위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랬으면은 그 저기 연삭 정기평가 개선을 하잖아요. 그 개선할 경우에 뭐 어떻게 개선을 했다 그런 내용들. 이 정기평가도 수시평가에는 수시평가 때 또 계산을 하는데 정기평가할 때 정기평가에 계산이 한 부분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수시평가를 계속 하게 되면은 수시평가 할 때마다 이제 수시평가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 평가표에 계속 뒤에 붙어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우리가 위험 평가가 총 어떻게 된다. 건수가 위험 요인이 몇 개 있었고 허용 가능한 게 몇 개 있었고 계산 계획이 몇 개 있었고 그거를 8개분이 30 그거에 따라서 다 해놓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들어가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근로자 및 종사자 참여해가지고 의견 청취 부분이 들어간다. 의견 청취는 뭐 SNS 통해서도 있고 안전제한 있잖아요. 그걸 수업을 다 해요. 우리 SNS 청취 의견 청 안전제한을 했다. 의견 청취했다. 리스트 다 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의견 청취한 내용이 뭐가 있냐 어떤 내용을 제안했냐 그런 내용들이 하나 들어가겠죠. 이게 발생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의견 청취로 아까는 뭐 SNS 방로는 이렇게 의견 청취했고 근로자 종사자 뭐 따로 면담했어 관리관료 때 면담을 해가지고 청취했어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양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고 안전보건 제안함 통해서 들어왔어 그럼 그 부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가 뭐 행사를 했다거나 이벤트를 했다거나 한 게 있으면 또 그 근로자 종사자 참여 부분에 행사 이벤트는 다 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 어떤 걸 했다 이런 게 또 내용이 뒤에 붙어주면 돼요. 그리고 뭐 교육은 어떻게 실시를 했고 교육을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이렇게 써주고 완료를 했으면은 완료했다고 체크해주고 위험성평가 회의 별도로 이제 뭐 2달에 한 번 하고 한 달에 한 번 위험성평가 회의하는 게 좋거든요. 회의 한 번 해주면은 회의에 대한 회의록 첨부해주고 그다음에 비상조치 계획은 이제 각 사업장마다 비상조치 계획 다 수립돼 있어요. 그거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예산 실적 관리 내용 넣어주고 이것도 업데이트가 매달 돼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맨 처음에 위험성평가 개요, 그 다음에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하고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 거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위험성평가 작성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험성 평가 작성 사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6개 부문에 38개의 세부 항목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6개의 세부 부문에 대한 정기평가가 있고 그 다음에 수시평가 이제 업데이트해서 계속 업데이트해서 붙여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외주 평가에 대한 작성 사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아까 여기 1부터 6까지 이거에 대해서 한 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 입고할 때 원재료 입고에서는 무슨 위험이 있어?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특성 요인 이런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위험 세부 분류가 뭐 충돌 위험 부분이니 뭐 기계 설비 전부 부분이니 이것까지는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표가 있잖아요. 그 표 잠깐만요. 이 표래. 요 표. 이 세부 분류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요 위험 분류하고 세부 분류를 작성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해당되는 거를. 그리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그래서 레미콘 제재 아까 원재료 있고까지 갔어. 그 다음에 기계적 요인이 있어. 거기에서 아까 위험 분류하고 세부 분류표에 따라서 해당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요거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이게 작성이 되는 거겠죠. 뭐에 해당되는지. 그럼 뭐가 있어? 운전 차량의 전도가 있을 수 있다. 그 레미콘 입고할 때 탱크로리 들어오잖아요. 탱크 들어올 때 그 차량이 넘어질 위험이 있다. 관련 건 뭐냐? 안전보건 규칙에 보면은 전도 등의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있다.
그러면은 현재 안전보건 조치가 어떻게 돼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긴 지금 위험도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위험성이 6밖에 안 되니까 개선 감소 대책이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덤퍼 차량 안전수칙 게시만 있었다. 그래서 보니까 위험성이 한 8은 나왔더라. 그러면은 추가로 해서 골재 덤퍼 트럭 및 뭐 리프트 하강장 이동 금지나 뭐 직원교육 양적 반환 정비 등을 여기 넣고서 위험도가 여기처럼 6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마 예전에 계속 정기평가는 누적되어 온 거라 했잖아요. 예전에 이미 이렇게 안전보건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미 위험성 감축이 없는 거예요. 위험도가 낮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해 위험성 평가를 새로 하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위험도가 높아졌어. 예를 들어서 안전난간이 훼손돼가지고 위험도가 뭐 4에서 8로 높아졌어. 그러면은 위험성 감축을 이번에 정기평가하면서 새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위험성 평가 요 양식이 저희가 이제 표준 양식이 세팅이 되는데 이거 그대로 전 사업장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기본 예시로 해서 준 거고, 각 해당 사업장에서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다 해줘야 돼요. 봐줘야 돼요. 이대로 되는지 봐줘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어. 이런 부분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현재 위험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위험성 감축 특징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 위험성 평가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확인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물론 위험성 평가 담당자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되겠지만은 근로자분들도 우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보세요. 이런 위험성 평가 내용을 보시고서 이게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전부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서로 내가 해당되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체크가 돼야 된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하시라. 위험성이 있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 입고부터 저장, 투입, 이송, 계량, 혼합, 수란반, 제조에 대한 거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한 게 제조뿐만 아니라 시설물, 사무실도 있고 실험실도 있고, 여기 나온 외에 다른 장소가 또 우리 사업장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업장 추가해서 만들어 주셔야, 위험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보일러실. 그리고 뭐 이제 비정형 작업, 뭐 믹서 내부 교체, 뭐 고수 작업. 우리 비정형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활동을 제한 작업을 비정형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작업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 내용들 다 유지보수, 이런 건 유지보수 내잖아요. 이건 청소 부분에 대한 거고, 전기도 있고 중량물 취급 작업, 이거는 사전 작업 계획은 이제 사전 작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작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위험도가 좀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 시험, 현장 납품 제품 시험, 그 다음에 뭐 이제 기타 뭐 장비, 트럭 이런 거, 하유 운반 기계, 청소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학 물질에 대한 거, 우리 사업장의 화학 물질이 게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우리 위험성 평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수치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까 얘기했지, 아까 거기까지는 정기 평가로 해서 끝난 거예요. 정기 평가 끝났어. 근데 위험성은 항상 계속 발생을 하고 계속 존재를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설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장비가 훼손될 수도 있고, 시설이 노후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수치평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수치평가는 어떻게 보면 상시평가, 우리 회사의 수치평가는 상시평가와 수치평가가 합친 개념입니다. 원래 수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는 이런 뭐 건물 설치, 이전 해체, 뭐 신규 도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 수치평가인데, 우리는 이거 외에도 위험성 평가가 필요해서 해야 된다면 이건 다 수치평가에 들어간다. 상시평가하고 수치평가하고 합친 개념이다. 이렇게 보셔서 수시로 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무수 사례들이 있는데, 수시평가 양식,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하고 갈게요. 왜냐하면 수시평가는 근로자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식을 작성을 해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제를 받고 공유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시평가 건수로 또 아까 위험수평가 계획서에 첨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시평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우리 수시평가 표예요. 4장짜리도 있는데 한 장짜리를 좀 간소화해서 안전 게시판에 새로 올려놨으니까, 안전보건 양식 게시판이에요. 예전에 기존 자료 쓰시던 분들은
이걸로 다 바꿔서 앞으로는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유해위험 조사부터 하죠. 유해위험 조사부터 해서 수행 방법 어떻게 하냐. 아까 얘기했죠. 뭐 사업장 점검을 위한 방법, 아니면은 뭐 안전기술팀 점검을 위한 방법, 뭐 노동부 점검을 위한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근로자 의견 청취에 의한 방법, 관리감독 체크리스트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뭐 물질안전 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이런 식으로 그런 거에 수행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언제 수행했냐 이 위험평가 수행 날짜를 놓고요. 수행자는 누구냐, 근로자는 누구냐. 근로자는 여기서 근로자는 보통 아 이게 위험성 평가가 필요해요. 위험 요소가 있어요라고 한 사람을 보통 근로자로 놓고 그러면 그걸 개선 활동을 하잖아요. 개선 활동하는 부분을 보통 수행자로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근로자가 수행자 인터뷰를 하겠죠. 수행자가 근로자 대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적는 거예요. 누구를 했다. 이게 보통 여기 같이 가요. 언제 이날 어디서 페리미코 제스설에서 무엇이 세체 용속 급수 밸브가 뭐 해당 설비가 이런 안전 발생 사고 우려가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돼? 아, 전기 밸브 교체해서 개선해야 돼요. 그래? 그러고서 이제 요거는 이제 빈칸으로 가도 되는데 안 작성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의견들을 적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저기 뭐야 근로자 이걸 제안한 근로자는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아 그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경험이 좋은 예전에 근데 이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했어 뭐 이런 내용. 그다음에 원인 발생하죠. 진작 뭐 이런 부분으로 했었어야 될 필요가 있네 뭐 이런 부분들이 해서 위에 조사표가 일단 작성이 돼요. 조사표를 일단 작성을 하고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아까 이게 사전조사 아니 사전조사는 아니구나. 그 일단 조사표를 하고 위험성 평가를 이 건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명이 뭐냐, 공정명 아니면 시설명, 비정 다 그때마다 다르겠죠. 페레미콘 재생시설에 대해서 세부 작업, 세차 구간 급수 배분을 개선해야 된다라. 위험불리 뭐냐, 기계적 설비적 요인이 있고 추락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추락 위험을 구체적으로 이런 뭐 고소작업 구간에 대한 보전 장소가 협소해서 추락할 위험이 있다. 구체적으로 적어주고 관련 근거, 뭐 추락의 방지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현재는 고소작업 벨트만 이게 착용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우 이거 가능성이 되게 높아. 중대성 이거 발생하면 무조건 사망이야. 그래? 위험사 16. 엄청 높네. 그럼 감소해야지. 어떻게 감소해? 정규별로 교체하면 이게 감소가 돼요. 아 가능성도 줄어들고 중대성도 줄어들고 감소를 해요. 여기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이 가능성 중대성을 측정을 할 때 추정을 하고서 이게 감소하잖아요. 4 곱하기 4가 16인데 이게 1이 됐다면 아마 1 곱하기 1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고 보통 4 곱하기 1 해서 4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줄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4가 뭐가 기존에 하나는 4 그대로인데 하나는 그냥 1로 줄어들었네. 그럼 뭐 중대성이나 강도성 둘 중에 하나가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줄어들었다고 보기가 저기 결정하기가 좀 헷갈린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예시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능성은 가능성이잖아요. 발생할 가능성이에요. 중대성은 일단 발생을 하면은 위험한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위험성을 계속할 때만 가능성이 줄었냐 중대성이 줄었냐 그 부분을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만약에 고소 작업을 해요. 고소 작업을 하는데 추락할 위험이 있으면은 추락하면 사망이잖아요. 중대성이 커요. 근데 추락을 이게 안전대라면 추락할 위험이 커. 그러면은 안전대를 설치하자. 안전대를 착용케 하자. 그러면은 추락 가능성이 떨어지죠. 추락 가능성이 떨어지면은 가능성의 빈도가 4에서 1로 주는 거죠.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야.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떨어질 수는 있는데 안전대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 안 떨어질 가능성을 낮춰버렸어. 그럼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중대성은 뭐냐? 만약에 그럼 안전대가 아니라 밑에 추락 방호망을 설치했어. 추락 방호망은 떨어질 가능성은 그대로 높아. 떨어질 가능성인데 추락해도 추락 방호망에 딱 떨어지면은 사망은 안 하잖아요. 떨어져도 100번 떨어져도 멀쩡하네. 그럼 중대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중대성이 감소했냐 가능성이 감소했냐 이렇게 추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걸 많은 분들이 헷갈려서 이렇게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선 조치. 그래서 여기 이제 사진인데 사진 전, 개선 전은 있고 개선 후에는 있고. 이건 뭐 그대로 가요. 어디에 무슨 위험이 있는데 감사 측이 이걸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가능성 수준이 엄청 높았는데 이렇게 줄어들었어. 개선 전의 사진은 이거고 개선 후의 사진은 이거야. 이런 수시평가표가 한 장에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수시평가가 한 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주공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공정팀이나 이런 특정 그 외주공사 관련된 부서에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외주공사를 할 때는 우리 사업장 안에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위험성 평가까지 다 했어요. 우리의 위험성 평가. 근데 외주공사는 뭐예요? 외부 업체가 들어와요. 우리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 들어와요. 이분들이 우리의 위험성 평가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위험성 평가대로 작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주공사, 물론 비정형 작업을 외주공사로 할 경우에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했어요. 그럼 우리 직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했는데, 외주공사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외주공사 또 별도잖아요. 그리고 일반 우리 비정형과 다른 전혀 새로운 작업, 우리 사업장에서 일단 비정형 작업이나 생산 작업이 아닌 전혀 다른 작업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뭐 크레인이 들어와서 뭐 혼합기를 교체를 한다던가. 우리 사업장 크레인 넣는데 크레인에는 위험성 평가 없잖아요. 근데 외주공사에 대한 그 외주공사의 위험성 평가가 작성이 돼야 된다. 근데 외주공사는 누가 해? 외주공사 업체가 하잖아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공사에서 위험성 평가를, 우리 사업장 위험성 평가를 작업을 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외주공사에서 하고 그 위험성 평가를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외주공사 업체는 알아서 다 했는데, 작은 데는 이래요. 위험성 평가가 뭐예요? 나 그거 해본 적 없어, 모르는데, 하는 법도 모르는데 이래요. 그럴 경우에는 그 관련된 위험 작업이 뭐 고서 작업일 수 있고 전기 작업일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작업들에 대해서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무슨 작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돼요. 파악을 하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라고 거꾸로 주는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사업장에 그런 정보가 없다면 안전개선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지원을 해도 도와드릴 테니까. 외주공사 업체가 위험성 평가를 할 줄 모른다 해서 그래 말어 이러면 안 돼요. 위험성 평가는 꼭 하고, 그래서 위험 요소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위험 작업을 해야 된다, 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외주업체가 뭐 위험성 평가 뭐 알아서 해오면은 상관이 없고, 우리가 다 받아서 보관해줘야 돼요. 확인하고. 없다 하면은 이런 위험성 규정에 대한 서식 주고, 위험성 평가표는 여기 따로 없는데, 위험성 평가표를 뭐 사업장에 있는 관련된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표를 주든지, 아니면은 필요하면 안전개선팀 요청하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했는지 요 양식도 제공해서, 작업자들 위험성 평가해서 교육 안 하면 소용 없잖아요. 뭐가 위험한 게 있고 어떻게, 보통 위험성 평가에 위험성 감소 대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교육 부분들, 작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안전보고 착용을 철저히 시킨다, 그런 거 교육을 해야 돼요. 위험성 평가를 했으면. 그리고 우리 회의도 한번 하고 외주업체하고 뭐 이런 양식들 제공해서 해주셔라. 그래서 외주업체들이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내용이고요. 뭐 외주업체가 오사기법 하기 힘들다 이러면 뭐 여기는 뭐 오피스법으로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우리 위험성 평가를 알아서 잘하는 이제 업체들은 오피스를 하든 뭐 3단계 판단법을 하든 잘할 거고, 못하면은 우리가 오사기법을 한 양식을 제공할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해설이 다 끝났습니다. 너무 긴 시간 좀 지루하셨을 텐데, 위험성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임직원들이 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내용 숙지를 하고 위험성 평가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사업장이 더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를 숙지해 주시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